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팀 연구위원 강달천입니다.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 AI와 개인정보 범위의 확대, AI 관련 개인정보 처리 특성 및 기본 방향, 그리고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주요 내용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학습에 앞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권리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정보 사회의 발전으로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의 이용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결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나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AI 시대에서의 개인정보의 확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료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T 서비스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 초기에는 이름 등 신상 정보가 주된 개인정보였지만 AI 시대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어떠한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2020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목적의 하나여서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데이터는 4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Provided data, 즉 제공 데이터는 이름, 주소 등 정보 주체가 의도적으로 제공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두 번째, Observed data, 관찰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쿠키나 CCTV 정보를 말합니다. 세 번째, Derived data, 즉 파생 데이터는 홈페이지 방문 횟수 등 간단한 방식으로 다른 데이터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Import data, 즉 추론 데이터는 확률에 기반한 분석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 추론 정보의 대표적 예는 바로 건강 또는 신용평가, 재정상태, 정치적 성향 등 데이터 등입니다. 이러한 추론 정보를 통해 한 개인의 삶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빅데이터의 핵심은 예측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정보로 인해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차별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AI 시대의 추론 데이터 활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추론 데이터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론 데이터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개인의 건강, 신용상태, 성향 등 개인에 관한 예측 정보를 기록하고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편향된 정보로 인해 대상으로서의 사람에게 차별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AI의 처리 결과는 모든 당사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로 범죄를 유발하고 또 SNS의 대화 내용을 잘못한 알고리즘 등으로 처리하여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율자동차 등의 수집 데이터의 올바른 활용의 신뢰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AI 추론 데이터의 잘못된 활용은 딥페이크 기술의 범죄의 활용, 학습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남녀 차별과 인종 차별 등 문제를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제3의 외부 업체로 유출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 데이터의 활용은 많은 우려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추론 데이터의 특성과 기본적인 처리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데이터는 자료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의 처리, 복잡성, 불투명성, 자동화,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추론 데이터는 대규모로 처리됩니다. 즉, AI 개발 시 활용되는 학습 데이터는 규모가 크고 다양한 개인정보와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 중에도 이러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대응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가명 처리 등 적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 예측 가능하고 허용된 범위에서 이용하고 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론 데이터는 복잡성과 불투명성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즉, AI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 개인정보 처리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론 데이터는 자동화, 불확실성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AI 모델은 지식 확률 기반의 추론 방식을 이용하고 데이터를 분석 처리합니다. 이를 활용한 자동화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생활 침해, 사회적 차별, 편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중요하고 이용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처리 결과의 공정함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점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1년 5월 31일에 공표하였습니다. 이 자율점검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AI 기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AI 기술, 서비스의 개발 운영 시에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AI 개발 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의 자율적 신천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표를 만들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자율점검표의 대상은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위를 가지는 AI 개발자, 운영자 등입니다. 이 점검표는
수시 점검을 위한 자율 점검표이며 관련 당사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교육, 또 컨설팅을 위한 교육 안내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점검표의 내용 안에는 AI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표에서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 등을 16개 점검 항목 54개 확인사항으로 나누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위반 시에 벌칙 등이 부과되는 사항을 말하며, 권장사항은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율점검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자율적 보호활동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즉 Privacy by Design 원칙, 그리고 윤리적 이슈 대응을 위한 AI 윤리 기준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6대 원칙은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 등입니다. 이들 6대 원칙은 뒤에서 보는 개별 점검 항목에 표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의 총괄 흐름도는 자율점검표의 큰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계별 점검 4단계, 상시 점검 4단계 등 총 8단계, 16개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점검 4단계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한 기획 단계, 기획에 따른 수집 및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 단계별로 준수사항을 점검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시점검 4단계는 AI 서비스의 관리 감독,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자율활동, AI 윤리활동 점검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율점검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기획 설계 단계입니다. 1단계는 2개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술 서비스의 기획 설계 단계부터 PBD 원칙, 즉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 제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준수사항, 사생활 보호 방안 등을 AI 개발 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Privacy by Design, 즉 PBD는 제품, 서비스 개발 시에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 정책을 설계에 반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PBD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AI 개발 운영을 위해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수집의 적정성, 모델링 학습 운영 과정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하면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낮추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AI 개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역량평가를 검토 수행하였는가입니다. AI 기술의 특성상 개발 운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역량평가를 수행하여서 AI 서비스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개인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2단계는 3번부터 5번까지 3개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번 항목은 동의받는 방법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은 땡땡 SNS 대화정보
같이 위험 이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은 땡땡 서비스의 챗봇 알고리즘 개발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보유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땡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땡 개월 보관 이용 등과 같이 구체적 기간을 기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가명 처리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거부 시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단계의 4번 항목은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해 수집하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보 주체와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서 수집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명정보를 제공받아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번 항목은 정보주체 아닌 정보주체 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는지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다면 그 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정보 주체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이전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사회통념상의 동의 의사 표시가 명확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단계는 개인정보 이용, 제공에 관한 점검 항목으로서 6번과 7번 등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6번 항목은 당초의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과 제3자 제공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 그리고 그 목적의 AI 개발, 고도화에 이용하는 경우에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정보 주체의 예측이 가능하며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 동의 없이 이용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번 항목은 가명정보 처리 시에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거나 제공, 그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개발 운영 시에 가명 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한 목적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고 제식별 금지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AI 개발 운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AI 기술 개발, 예컨대 모델링 학습 시험 등의 경우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AI 관련 서비스 운영 자체는 과학적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운영 시에 기능 개선, 알고리즘 고도화 등을 위해서 기술 개발 실증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연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7번 항목의 두 번째는 AI 학습 데이터의 가명 처리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에는 개인 식별 속성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명 처리의 적정성,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명 정보의 공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명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가명 정보를 특정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에 처리 목적의 합법성, 재식별 금지 등에 대한 책임은 제3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명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점검표의 4단계는 개인정보의 보관, 파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4단계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개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번 항목은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통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AI 개발 운영 과정에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근 통제, 접근 권한 제한,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수행하여서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번 항목은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의 달성, 회원 탈퇴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복구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 관리하여야 합니다. 5단계는 AI 서비스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2개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번 항목은 AI 개발 운영에 참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발자 등 업무 담당자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그리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11번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관리 등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업무의 목적 범위, 안전조치, 수탁자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 등을 문서화하고 수탁자를 교육, 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서 공개하여야 합니다. 6단계는 AI 서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사항에 대한 확인 사항으로서 3개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AI 서비스의 경우 작동 방식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서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AI 기술의 특성상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알기 어렵거나 결과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 권리, 즉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권 등 행사 요구의 이행 가능성과 그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개인정보 유출 시에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조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유출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단계는 개인정보 자율 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AI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와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기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 점검 항목에서는 AI 개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지 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AI 서비스의 작동 방식, 개인정보 활용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할 수 있다면 익명 처리, 가명 처리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비하여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흠결 사항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단계는 AI 윤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6번 항목은 AI 개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사회적 차별, 편향 등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획 설계 단계에서는 발생 가능한 윤리적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설계 후의 테스트 단계에서는 AI 모델에서 사회적 편향, 차별 등 이슈가 발생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테스트 후의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는 그 운영 과정에서 민감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은 서비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의 품질과 오염을 관리하여 데이터로 인한 윤리적 이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AI 관련 개인정보 처리의 특성 및 기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가장 핵심 내용으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AI 개발 운영 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자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점검표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